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진작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했다 이런 평가와 또 통합을 위한 시도였다는 평가 이렇게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편 이해운 후보자는 장관 데려다가 이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갑질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부정청약, 입시 비리 등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의문이 드는 게 이 정도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마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이 오픈되어 있는 성격도 뭐 어쩌라고 뭐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성격인데 어떠한 장관 지명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콕 집고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든 행정관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검증을 해도 어쩌라고 그냥 해 인사청문회 볼 테니까 그냥 해 라고 하면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정무적이나 법률적인 시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데 대통령의 잘못된 지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3주간에 굉장히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꼈고요. 그러면 단 하루 사이에 왜 바뀌었냐.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단 하루 만에 갑자기 왜 지명 철회를 했냐. 저는 비망록에 있다고 봐요. 비망록. 예,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 천하람 의원이 오전부터 그 비망록을 공개한 게 아니라 비망록을 일단은 그 이해운에게 한번 그 장관 후보자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장관 후보자가 내가 쓴 게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동료 의원들 다 나눠보겠다. 동료 의원을 딱 돌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비망록이 동료 의원들이 받아보고 나서부터 본인들도 국회의원인데 이해운이 국회의원으로 삼선하는 동안에 정말로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얘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청와대까지 갔겠죠. 청와대까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비망록을 줬으니까 이거 이해운을 지명하면 이 비망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 비망록을 보다가 이건 안 되겠네 하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 묻기가 좀 억울한 경우예요. 검증 책임자는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반대도 했는데 부동산 검제, 자녀 입시 문제. 자녀 입시 문제가 특이한 게 단순히 아빠가 연세대 교수가 아니라 아빠가 당시 자녀들이 연세대 들어갈 때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어요.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사회 기여자가 누구냐니까 훈장이 있다. 시아버지가. 근데 사회 기여자 전형에는 훈장이 가진 자녀들은 들어가는 그러한 루트가 아닌 겁니다. 그 입학을 담당하는 교무부처장이 아빠였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러한 다양한 것을 청와대의 검증팀이 다 알았는데 대통령이 어쩌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검증팀도 좀 억울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증팀은 분명히 말렸을 것이다. 네, 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망록이 지명 철회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다. 협치다. 이런 명분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탕평쇼다. 이게 무슨 협치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탕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도 아시겠지만 두루두루 듣겠다는 게 탕평입니다. 두루두루 인사를 기용하겠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기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연정이라는 의미로도 갑니다. 근데 이해운이 만약에 본인의 경제관념을 계속 고수를 했다면 확장 재정에 반대를 하고 기본소득이나 혹은 또 현금 살포성 정책에 반대를 했으면 이게 탕평이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보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꼬리를 흔드는 수준이거든요. 꼬리 흔드는 강아지처럼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때는 내가 뭐 정무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정책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꼬리를 흔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면 탕평의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그냥 본인들 민주당에 있는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건데 네. 이 탕평이라는 거는 반대 의견의 사람을 듣겠다는 목적인데 탕평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탕평이라는 게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탕평을 하는 건데 네. 이혜훈 후보자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사실 뭐 이렇게 탕평이냐, 뭐 이벤트성이냐 이런 거를 좀 묻기 전에 이 인사가 정치적으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놓고도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나오는 이 이혜훈 이슈 네. 덕분에 민주당 내부의 공천원금 논란이나 또 보좌관 갑질이라던가 또 뭐 통일교 연루설 등 이렇게 불리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게 많이 덮였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덮인 게 사실이죠. 너무 많죠. 네. 이혜훈을 지목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필두로 해서 공천 뇌물 헌금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수도 있고 또 통일교 문제나 뭐 신천지 문제든 그러한 특정 종교와 민주당이 연결돼 있는 커넥션에 특검이 통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언론이 그 보수 진영이나 혹은 정권인 여당이나 야당이나 쫓아다니는 그 언론이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원자력에 대해서 신기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큰 거 대형 원자력 2기 건설하고 SMR 1기 건설하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자 때 얘기했던 그런 그 에너지 정책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거든요. 네. 이 모두한 게 사실 오늘 발표하기 전부터 비판이 들어가고 그 곱씹었어야 되는데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12월 말부터 등장함으로써 지금 1월 20일 1월 중순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소용돌이였기 때문에 이 시선 돌리기용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이혜훈 후보자를 방패막이나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등판한 이 시점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해서 지명을 철회했다는 건데요. 이게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좀 정치공학적으로 기획된 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치공학적이라기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치 낭비적 접근인 거죠. 정치 낭비다. 예, 본인이 땅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땅바닥에다 버려서 이미 땅이 다 오염됐는데 그 쓰레기 주워봤자 지금 이게 무슨 칭찬할 일이냐 생각이 들면서도요. 이재명의 정치 방식이 어쩌라고 그 네 단어에 다 함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혜훈을 지명했을 때 민주당 진영 측에서 여당 측에서 뭐라 했을 때 아니 안 되면 철회하지 뭐 그냥 안 되면 철회할게 인사청문회 해봐 안 되면 철회할게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거나 마음을 먹었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 3주간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력 낭비, 행정력 낭비, 또 인사청문회를 진행되면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며칠 몇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답하면서 하는 그러한 노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세금 낭비, 이런 거에 대한 계산과 어떠한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지명을 해가지고 향후 수순위 갔을 때 아니 안 되면 철회하지. 그러면 그동안에 이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치 공학적 접근 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박민영 대변인이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바로 출발을 했는데 네. 아마 직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제가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교통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관계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날도 추운데. 네, 사실 은평을, 지금 네. 이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소식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서 보셨습니까?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약간 다른 해석이 좀 있는데요. 지금 명청대전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혜훈 장관 지명했을 때 사실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민주당 인사들한테. 네. 이거 정말 임명하려고 지명한 거 맞아요? 라고 했는데 정말 열의 10명이 다 맞다. 우리가 임명도 안 할 건데 이렇게 좀 무리한 인재 영입을 하겠냐. 어렵게 모셨는데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까지도 이 귀순자에 대해서 낙마를 시키면은 그 피해가 몇 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실패한 탕평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버티려고 하는 알력이 있었을 텐데 왜 포기를 했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지명 철회 안 했으면요. 민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주도권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청문 보고서를 불발시킬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20대 70이 나오잖아요. 찬반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론과 동떨어진 후보가 있었던 적이 없고 오히려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주면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당이 부담을 떠안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이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한 방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는데 당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청와대가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한 발 물르는 식으로 해서 출구 전략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청대전에서 이 개딸들이 충분히 버텨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해운이라고 하는 그릇된 카드를 고집하는 것이 청와대에 너무 큰 부담과 여당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이번에 좀 급작스러운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논평을 했었거든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국가적으로는 참 재앙이고 부적절한 인사지만 일종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망가뜨린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 자중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데려가기로 한 거 한번 잘 써보시라.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왜 기용을 안 한지를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다음 지명 후보자는 조금 격에 맞고 조금 더 제도권에 좀 규칙 안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 내에 이렇게 자산 관리를 맡길 네. 그런 후보자가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죠. 사실 실제로도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퇴출이 됐냐면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그 기본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기본소득제의 경제학적인 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경제학자들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재명의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 서적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책들 잘 찾아보시면 전부 다 민주당 출신 경제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기본소득제 비판할 때 기본소득의 기본 전제는 충분성과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만 가지고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은 8만 원 나눠주는 용돈이었기 때문에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청년들은 더 준다 그랬어요. 보편적이지도 않잖아요. 사짜 그건 기본소득제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 학자들이 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의 유능한 경제학자들은 이재명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있잖아요. 이번에 그 민주연구원장 출신이었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사람도 이번에 요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특보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기본소득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전문가 라인이라고 해봤자 기본소득 따위를 지지하는 사짜 경제학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김용범처럼 약간 좀 컨트롤이 안 되고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분노 조절 장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국민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구윤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기대할 만한 인재가 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낙마 소식 짚어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또 누가 지명될지 또다시 협치를 말하면서 진영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